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토피, 건성도 좋고요. 미백이나 가려움증, 또 사마귀, 탈모, 티눈, 이 피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증상 자세히 적어서 나이와 함께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한창 꽃가루 날리고 있는 철인데 요즘 뭐 꽃가루 관련된 환자들 좀 많습니까? 내원하시는 환자들. 네, 맞아요. 한 4월 말쯤에 5월 초쯤부터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강원도에 계시니까 또 텃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벌레는 아직 좀 약해요. 아직 벌레는 약한데 네. 이제 일을 많이 했을 때 손에는 또 주부습진이나 뭐 아니면은 땅을 많이 만지시니까 흙을 많이 만지시니까 트러블이 이제 너무 심해서 갈라지는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요즘에 제일 재밌는 질환이 있어요. 뭡니까? 옷이요. 네? 옷. 옷딱. 옷이라는 게 건강에 좋다고. 네. 특별히 이제 저희 강원도 지역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백숙을 해서 드시든가 네. 아니면은 심지어 이게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오르면 그 옷 오르게 되면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요즘 뭐 정제철을 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많이들 즐겨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도 않나 보죠. 알러지를 좀 항원을 좀 줄여서 만드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거 하더라도 예민한 사람은요 옆에만 가도 이렇게 분자 형태로 이렇게 비말 형태로 난가처럼 그렇게 가려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스팀이 옆에 있다가 생기는 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접촉한 사람은 주로 피부에만 나타나는데요. 드신 분들은 네. 내장까지 다 가려우셔서 이렇게 소변, 대변 나오는 게 너무 가려워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장이 가렵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해가. 내장은 가려움증이 없고요. 네. 내장의 끝부분에 항문 쪽에. 우리 내장에는 원래 가려움증을 이제 그 감각하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빨간 게 내장도 다 빨갛겠죠. 그게 이제 끝에 항문 쪽이 네. 항문 쪽이 나오면서 피부가 가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한창 옷 음식 드실 철인가 보죠? 네. 옷 딱 드시고 옷이 그러니까 올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소 때 괜찮으신 분은 괜찮은데 내가 한번 옷이 올랐다 그러면은 피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걸리면 두세 번 먹으면 안 걸린다는 하시는 말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중요한 말은 약을 먹으면 괜찮다. 그 말 두 가지는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감작이 되면 두 번째는 더 심하게 나타나요. 또 약을 드셔도 오르는 분들은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믿고 먹고 또 드시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심해셔서 심한 분들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늘 옷에 대해서 좀 그럼 상담 좀 해볼까요? 아유 중요한 거 다 얘기했는데.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네.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옷
음식 드시고 옷, 피부 질환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 많다고요. 그리고 이 밖에 피부 질환 관련된 가려움증, 뭐 미백 효과라든가 또 사마귀라든가 티눈, 또 뭐 무좀이나 또 탈모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희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희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5588번님의 상담인데요. 네. 발바닥 티눈 치료를 선생님한테 받은 사람인데 네. 이 생길 때마다 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네. 이 티눈이 완치는 어려운가요? 아이고.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이 말씀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네. 옷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네.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옷은 그러니까 효과는 좋은 사람도 좋은 거고요.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옷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드시거나 옆에 있을 때 그런 가려움증이나 진물도 나고 막 그런 분들은 다음엔 드시지 않고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티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티눈의 초기는 초기라고 하면 이제 생기자마자 발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거나 네. 나중에 되면 그 원인이 이제 그 눌리는 부위가 뼈가 잘못되거나 아니 오래 만성이 되면 그 힘을 완전히 빼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술을 또 잘못하게 되면 그 안쪽에 이제 힐링이 되면서 딱딱한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그 힘이 눌리면은 이제 무게 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티눈이라는 환자가 오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티눈의 네. 안에 있는 심이 있고 네. 그 바깥에 굳은 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이가 너무 깊으면 치료를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그를 한 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리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완치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라고 하고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네. 선생님한테 물론 상관님 말는데 좌측 그 복숭선 밑에 바로 그 구둑살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또 뜯어내도 자꾸 구둑살이 생기는 그것도 피부의 하나의 질환이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꾸 뜯어내면 낼 수도 얼마 안 가서 한 일주일 돼서 또 더욱게 생기네요. 네, 그게 얼마큼 되셨죠? 한 1년 거의 돼가는데요. 1년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찰이나 이렇게 닿거나 그런 부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그건 뭐 감각이었거나 이런 건데 그게 꼭 한 번씩 일어나면 또 답답해서 또 그거 한번 뜯어내면 그렇죠. 이만큼 그 일어난 걸 또 한참 꽤 넓어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바로 전에 질문하신 그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그 튀어나오는 경우가 아까도 굳은 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티눈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분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굳어졌어요. 맨 굳은 그 구둑살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그 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뉴클레어스라고 그러는데 그 심이 위쪽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사마귀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뿌리가 되게 깊고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뜯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치료가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냉동 치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기 소닥술이 있어요. 그다음에 심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는 부위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 선택을 하면 그 자리가 또 염증이 생기면서 다시 또 깊숙한 곳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또 발견할 수가 있어서요. 일단은 꼭 한번 내원해 주셔서 초기에 내원하시면요. 1년 정도 되면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몇 년 지나가는 경우는 깊어서 치료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요거는 이제
내원하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전문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비두지 마시고요. 잡아 뜯지 마시고 뜯다가 보면은 또 감염이 생겨요. 절대 뜯어서 좋아지지 않으니까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발바닥하고 그 사이거든요. 복숭아순 밑에 바로 좌측 밖으로. 네네네. 밖으로. 네네. 밖으로. 네. 네. 이건 뭐 사마귀도 아니고 구둑살이 뭐 큰 지장은 없는데요. 네. 그래도 오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네,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살, 티눈, 사마귀 또 이런 질환으로 의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여드름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막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는 여드름이 잘 안 나는데 네. 등에만 여드름이 네. 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이 다른 부위에는 안 나고 등에만 여드름이 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혹시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지 유전적으로요? 궁금해서요. 네. 궁금하시겠다. 왜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0대 중반이요. 이 중반.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20살 되고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럼 5년 동안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심하지가 않고 조금씩 나서. 그러면 혹시 네. 그 고름 같은 게 가끔 생기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네네네, 짜잘짜잘한 거. 짜잘짜잘하게 전반적으로 쫙 깔린 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제가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여드름의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앞 가슴하고 뒤하고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앞 가슴에도 있나요? 아니요. 등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드름이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여드름이 얼굴에도 있고 가슴하고 등에 생기는 경우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등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앞에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등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병명으로는 이제 모낭염이라고 해요. 네. 모낭염이 등에 생기는 경우는 우리 균이 박테리아 균 세균이 있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약 먹으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드름이라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의사들도 또 그렇게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일 드라마틱한 경우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피트라시스 오발레라는 균이 있는데 그게 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곰팡이 약을 쓰면 재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바르는 거로 그게 치료가 해보셨죠? 바르는 거 해보셨어요? 등에 바르는 거? 등에 뿌리는 약. 네, 효과가 없지 않으셨어요?
네. 네,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일단은 그거는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드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닐 네.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거는 뭐 이제 보험이 되니까 네. 여드름은 보험이 안 되지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 가까운 전문의 병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고 처방으로 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고 처방으로는 효과가 좀 적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 좀 많습니다. 네.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네, 치료를 약이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유전 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티눈 치료에 맞아요. 예, 대해서 예. 상담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셔서 저희 병원에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분 중에서 상당수가 수술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술 경험이라는 왜냐하면 거는 티눈 또 사마귀도 네. 그래서 이제 손에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괜찮은데 발은 계속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생기거나 그 안에 딱딱한 게 생겨버리면 평생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못 고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한번 그 안쪽에 깊이 생겨버리면 생길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그 전에 시술을 받았던 사람은 그렇다고 계속 깊게 하면 그렇다고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적거든요. 뿌리가 뽑히지 않나 보죠. 예, 티눈은 뿌리가 뽑힙니다. 근데 흉터는 뿌비가 뽑히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또 하겠습니다. 예.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니, 글쎄, 가려워가지고 긁어서 약을 몇 달치 먹는데, 약을 먹으면 가라앉고, 약을 또 끊어보려 하면 또 가렵고, 그런 건 왜 그렇지, 아주? 네, 그게 제일 어려운 피부과 의사도 그렇고 제일 어렵죠. 왜냐 약을 먹으면은 먹을 때만 효과가 있죠. 네. 약을 먹으면요. 네. 체내 대부분이 우리가 먹는 약은요. 하루만 효과를 보고 소대변으로 다 나가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가려움증이라는 그 병이 되게 복잡하고 원인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부위가 가려운 거고 또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80대인데요. 80세세요? 예, 네네. 80인데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두드러기 같이 났었어요, 아주. 예, 얼마큼 되셨어요? 두드러기 같이 나가지고 몇 년 전에 약을 치매 복지 어려우니 그거 잘 본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먹고 쭉 몇 년 괜찮았었어요, 아주. 예. 근데 두 분을 그걸 갖다 먹고 괜찮았는데 쭉 몇 년이 괜찮은데 지금 도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시내 연세 피부과 그 복지 어려운 두 군데를 몇 번 댕기다가 약 먹을 때 그때뿐이라서 그러고 안 가고 지금 현재 태정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민영병원에서 매달 다 먹어요. 약을 아주. 네. 한번 몇 달치 먹고 있는데. 아이고, 예. 예, 그 약도 끊으면은 또 가려운 거요, 글쎄 아주. 예. 이 팔뚝 있는데 이리로 글쎄 아주.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제 만성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만성이 된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소양성 결처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겼다 안 생겼다는 두드러기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잘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씻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몸에서 우리가 그 기름층이라고 하는 배리어가 잘 깨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도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맨날 씻으세요. 소금으로도 하고 근데 씻으면 안 되는데 건조증이 생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르신도 제가 피부를 보면 알겠지만은 원인별의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드물게는 이제 만성 질환, 당뇨나 그런 거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당뇨도 있거든요. 아주.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약이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걸 또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잘 씻으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잘 씻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피부를 좀 잘 보고
그래서 그렇게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은 약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효과가 좀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번 가까운 전문의를 하셔서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느 피부과지요? 네, 저희 어르신.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려고 네, 그러는데. 어르신. 그리고요, 네. 피부과는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일반 병원에서 약 드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문 피부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민철 피부과 강민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이번에 764국회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손등에도 그렇게 두드러기 같은 거 나고요. 네, 손등에 두드러기라. 네. 손등에만요? 손등에 나고 아니면 팔요. 팔하고 손등에만. 예. 그리고 요새는 얼굴이 좀 가려워요. 얼마큼 되셨어요? 손등에 나는 거는 몇 년 됐고요. 네. 얼굴에 나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얼굴에. 그러면 그 손등에 나는 거는 두드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몇 년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두드러기가 아닌데요. 두드러기는 두들두들하게 났어요. 그렇지. 두들두들하게 생기는 건 두드러기라고 그러는데요. 두드러기는 한번 생겼다가요. 피부가 튀어나왔다가 정상 피부가 됩니다. 저절로요? 그렇죠. 100%.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두드러기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응급실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긁어가지고 튀어나온 거죠. 두들두들. 그렇죠. 두드러기가 아니고요.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만선, 단순 태선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스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두꺼워진 데는요, 연고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긋게 되면 또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요. 병원은 안 가셨나요?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잘 안 낫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연고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바르면은 한 두세 번 바르면 낫다가 안 바르면 또 나오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피부 우둘투둘한 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정상 피부가 될 때까지 다니셔야 되고요. 그게 안 들으면은 심지어는 그 튀어나온 부분에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주사가 또 있거든요. 네, 좁쌀 같은 게 났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두드러기가 아니니까 그거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일주 됐으니까 그거는 쉽게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낭염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는 아닌가요? 모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털구멍이나 거기에 생기는 거라서 뽀드락지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모낭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종류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드물게는 여드름처럼 나오는 거는 입 주변에 생기는 거는 구순주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처럼 진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이 잘못 써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비교적 오래 안 됐으니까 그건 이제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굴에 나는 무슨 염증이나 이런 게 나는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그럼 깨끗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멀쩡했던 게. 뻘겋게 됐다가 또 나아졌다가. 그거는 이제 두드러기성 피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 한 일주일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낭염이라는 건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거고요.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모낭염은 아니네요. 네. 꼭 드셔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피부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듣고 보니까 피부 질환은 원인 증상도 아주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는 독특한 경우도 있어요. 표고버섯 먹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맞혀요, 그냥. 그것도 알러지 현상인가요? 네, 그래서 몸을 보여주면 어저께 표고버섯 드셨죠? 근데 센 거 먹으셨죠? 이 큰 거 말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모양이 보여요. 그러면 막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인에 따른 치료가 좀 다르고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치료의 반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보통 대부분이 이제 여드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의 찾아서 원인이 뭔지 네, 제대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굳이 뭐 레이저나 아니면은 음. 뭐 다른 돈 드는 치료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드름도 아닌데 네. 화장독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얼굴 트러블도 피부 많고. 질환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네. 뭐 다른 약을 먹다든지 아까처럼 원인 원인 되는 걸 제거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화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대충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 화장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기본적인 여성분들은 화장이라고 하면 색조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크림이나 클린저 같은 거, 그다음에 미스트나 그런 것들은 크림. 이런 네, 거는 네, 화장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장 절대 안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는 미스트밖에 안 쓴다 그러세요. 미스트가 범인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과 의사들이 말하는 화장은 모든 화장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스킨 로션 다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심지어는 네. 내가 맨날 쓰는 선크림. 것도 생겨요. 맨날 쓰는 것. 또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도. 네. 그 이유는 화장품 회사에서 똑같은 그 포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만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성분을. 그렇죠. 네. 그 성분 하나 때문에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최근에 뭘 바꾸셨죠? 그러면은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로 좋아지는데 아니요, 똑같은 거 썼는데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몸이 갑자기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이 피부 배리어가 깨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차려서 제거해 주신 다음에 약을 먹으면 그런 큰 돈은 들이지 않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요즘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상담 전화, 마지막 전화 될 것 같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목에서 뺑돌 덩어리하고 앞가슴하고 이 쌀알같이 뿔긋뿔긋 해가지고 괴롭고 그러다가 또 며칠 한 2, 3일 있으면 없어졌다가 또 새로 생기고 이러네요. 얼마큼 되셨어요, 어르신? 뭐 한 1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겨울이면 더 하고 여름에면 괜찮고. 겨울이면 겨울이 더 심하시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75세입니다. 아이고, 요즘. 그래서 이 목하고 가슴하고는 등은요. 그 우리가 피지라고 해서 그 영어로 이제 베리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름막 같은 게 좀 적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면서 보호막이 좀 적어서 이제 그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드러기 그렇게 굴굴 안 해요. 그냥 뿔긋뿔긋. 맞아요. 네, 맞아요. 드문드문 남기고 괴롭고 며칠 지나면 또 괜찮고 샤워를 하면 이제 조금 들어졌다가 또 생기고 그러네요. 샤워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고요. 수분 공급이 돼서 샤워할 땐 좀 좋아지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샤워하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 같은 분들이 소금으로 하고 샤워를 더 많이 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바르는 거 하면 금방 좋아지고요. 제발 잘 안 해요. 보건소 가서 약을 주사를 한 대 맞고 어르신. 연고를 네, 죄송합니다. 발레이 코대 실어줘요. 예, 어르신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상담 좀 필요하시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끊으셨네요. 오늘 강민철 피부과 강민철 원장님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